수도권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축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에 현대중공업도 발사대 등 핵심 시설 제작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해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태화로 기초공사가 끝나고 누각공사가 본격화돼 내년 10월이면 복원된 태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울산지방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0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일요일쯤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오늘 오후 발사됩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신기원을 이루는 것인데 현대중공업도 당당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길이 33m, 무게 140톤의 나로호가 솟아오르면서 거대한 화염이 분출됩니다. 이때의 발사체 하부 온도는 섭씨 3000도. 곧바로 발사대에서 초당 900리터의 물이 살포돼 온도를 450도 이하로 낮추면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진동을 흡수합니다.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배관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 같은 핵심 시설 제작에 현대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연료와 전원 등을 공급하는 발사대는 물론 발사를 지지하는 패드와 로켓을 세우는 이렉터, 지하 3층 규모의 연료 저장 탱크, 그리고 전체를 통제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 등 이 같은 공정 하나하나가 모두 첫 시도였지만 현대중공업은 공정의 75%인 16,000여 개 부품을 모두 자체 제작해냈습니다. 특히 조선과 해양 플랜터 등에서 쌓은 첨단의 기술력으로 대기업의 400배를 견디하는 배관 특수 용접을 완벽히 처리해 러시아 기술진도 놀랐습니다. 세계 13번째의 발사대 보유 국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의 그 항공 우주 산업 분야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조선 산업을 주도해온 현대중공업이 항공 우주 분야 등 국가의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언양과 수도권 연결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가 다음 달부터 노선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KTX의 손님을 빼앗겨 적자라는 주장인데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2만 6천여 울주군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다음 달 1일부터 언양과 동서울, 안산, 수원 등을 연결하던 하루 20편의 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축될 예정입니다. 경남 고속이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승객수 감소로 적자가 난다며 운행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KTX 2년 전에 생기고 난 뒤부터 언양선은 안 타거나 한 명 타고 내려오고 양산에서는 좌석이 없어가지고 부산으로 택 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시외버스 이용객들은 노선이 폐지되면 두세 번 차를 갈아타고 신봉 로타리까지 가야 한다며 일방적인 노선 폐지에 반대해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노선을 없애버리면은 억수로 불편하죠. 안 그래도 저희 서민들 살기가 힘드는데 이제 노선까지 없애면은 정말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 측은 해당 노선에 2,000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적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노선을 폐지하게 되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버스인지. 경남고속의 일방적인 노선 폐지라는 얘기인데 경상남도는 이미 노선 폐지 불가 방침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동서울 등 수도권을 운행하는 노선은 울주군 서부권 지역 구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만일 이 노선이 폐지될 경우 이곳은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주군의 한 어촌 계장이 어촌계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가 입건됐습니다. 해경은 다른 어촌계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여 명의 계원이 소속된 울주군의 한 어촌계.
이곳 어촌계장 40살 강모 씨는 어촌계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가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어촌계 업무 활동을 위한 특별 판공비를 자신의 식당 운영비와 개인 카드 대금, 자녀 주택 마련 비용으로 쓴 겁니다. 어촌계에서 내 수라고 줬기 때문에 썼는데 잠깐 했는 돈 때문에 2억 원이죠. 지난 19일엔 태안에서 공금 2억 원을 횡령한 어촌계장이 입건되는 등 어촌계 공금을 두고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촌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건 대부분의 어촌계가 마을 계중 형태로 운영돼 공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당 어촌계에선 공금 유용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어촌계 재정감시를 위해 행해지는 대의원들의 자체 감사와 수협의 연말 감사 역시 형식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어촌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모임 개종을 하는데 수협이 붙하진 않죠. 하지만 해경은 수익금과 각종 피해 보상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어촌계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해당 어촌계뿐만 아니고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 같은 공금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확대할 예정. 울산의 어촌계는 모두 33곳. 돈과 이권이 오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어제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은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든 데다 내년에는 수능 시험까지 개편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떠들썩하던 고3 교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수험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계산기로 평균 점수도 내보고 영역별 점수도 꼼꼼히 따져보는 수험생들의 표정에선 희비가 엇갈립니다. 예상한 만큼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되는 건 없고요. 성적에 맞춰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모의고사보다 수학 성적이 좀 낮게 나와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올해 울산 지역 수험생은 모두 14,000여 명. 올해 정시 모집의 경우 예년에 비해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든 데다 내년에 수능 시험이 개편되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전략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만큼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잘 살펴 지원해야 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지 100분위를 적용하는지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산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신 성적이 우수하면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을, 내신 성적이 나쁘다면 수능 100% 전형이나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능 총점이나 전체 등급에 연연하기보다는 대학별 입시 여건에 따른 맞춤식 전형이 필요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상위권은 소신 지원을, 중하위권은 안정적인 하향 지원이 유리하다고 충고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 한때 불에 타 없어진 퇴하루 복원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데 내년 10월엔 누각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퇴화루 보루를 지탱하는 석재 기둥인 장주초석 40개가 모두 설치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가져온 화강석의 이 기둥은 한 개의 무게가 무려 7톤. 기둥 부식을 막고 웅장함과 안정성을 충족하기 위해 목재 기둥 대신 경회루와 촉성루처럼 돌 기둥을 선택했습니다. 나무 기둥을 하면 부식의 진행이 빠르겠죠. 그러면 늘 보수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초석을 사용하면 비바람이 어지간히 뿌려가지고는 부식이 안 되죠. 내년 2월부터는 대들보와 추녀, 바닥 등 퇴화루의 목재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퇴화루 복원에 필요한 소나무 가운데 88%는 국산으로 확보했으며 목재 조립이 끝나면 기와와 단청 작업을 시작해 내년 10월쯤 퇴화루 볼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른 루의 장점과 그리고 또 현대적인 그런 어떤 미적인 그런 감각도 살리고 또 가장 도심에 접근에 있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퇴화루가 건립되면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야간 조명도 밝히기로 했습니다. 1400년 전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돼 영남 삼루의 하나로 꼽혔던 퇴화루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탔습니다.
보건사업비 506억 원 중 S오일이 건립비용 100억 원을 기부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14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SK 루브리컨츠는 스페인 카르타헤나에서 윤활기유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공장은 SK 루브리컨츠와 다국적 기업인 랩솔그룹이 7대3으로 투자해 2014년 완공되며 하루 13,000배럴의 고급 윤활유 원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디자인과 성능을 일부 개선시킨 에쿠스 페이스리프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에쿠스 페이스리프트는 LED 포그램프를 적용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와 외관 디자인에 절제미를 가미한 모델로 다음 달 초부터 시판될 예정입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제1기 다문화 가족 수출 도우미 육성을 위한 무역 실무과정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4주간의 실무 교육을 이수한 24명의 다문화 가족 수강생들은 앞으로 지역 수출 중소기업에 파견돼 통역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연말정산 실무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기업체 회계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실무 처리 방안 등이 소개됩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내일 울산에서 출근길 유세에 나선 뒤 노동계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오늘 오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이르면 다음 주쯤 울산을 찾아 한국노총 등을 방문하고 노동계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중구 성남동 모 주점에서 불이 나 종업원 전모 씨가 화상을 입고 4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주방에서 조리하다 불이 났다는 종업원 전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는 중구 성남동이, 전세 가격은 중구 유곡동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성남동은 3.3제곱미터당 매매가가 990만 원에 달해 1위에 올랐으며 중구 유곡동과 남구 신정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유곡동이 630만 원으로 최고치를 보이면서 가장 낮은 울주군 상북면 158만 원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중구 지역의 주상복합 등 새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노후 아파트가 많은 남구 지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 울산 사업장과 연계해 첨단업종 유치를 위해 추진하던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입니다. 내년에 하이테크밸리를 착공하려던 울산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올해 책정된 예산도 삭감하거나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삼성의 미래성장 업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외 경기 여건도 불투명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효문공단 내 공장 부지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북구청이 토지 소유주인 유성에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유성 측에 요구하고 청결유지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 측은 땅을 구입할 당시 이전 소유주가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울주군 청량면 윤리보금자리 주택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며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업체가 형식적으로 방진막을 설치해 분진 피해가 크고 터파기 과정에서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20여 가구 주민들과 보상 협상을 벌였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8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에 부딪혀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가 차선을 갑자기 바꿔 끼어든 오토바이를 추돌했더라도 차선 변경을 예견할 수 있던 상황이라면 버스 기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 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울산현대가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FC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울산현대는 대회 우승으로 클럽상 수상이 확실한 가운데 이근호 선수와 김호곤 감독도 각각 올해의 선수상과 감독상 수상이 유력합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